리더십 과정 2차 시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습관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쁜 습관은 몇 번 하면 금방 몸에 배어버리는데 좋은 습관은 무한히 반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 5단계로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마음먹기입니다. 2단계 멘토 찾기, 3단계 비전 수립하기, 4단계 반복 행동하기, 5단계 자신에게 보상하기. 요 5단계 따라서 한다면 셀프 리더십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갖출 수가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마음먹기입니다. 쉽게 풀어놔서요. 마음먹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단력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결심과 결단은 뭘까요? 우리 결심은 굉장히 많이 하죠. 할 거야 결심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결단력을 내리면 다른 선택과는 결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력으로 바로 나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력은. 자, 마음먹기라고 편하게 이제 2차 시니까 편하게 이제 시작을 하죠. 먼저 마음먹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남에 의해서 물론 추천도 받고 남에 의해서 한번 배워보겠다고 도전을 했으면 끝까지 한번 나는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 내가 과연 성공을 원하는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 삶을 나는 과연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행동을 한다면은 얼마만큼 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내 비전은 무엇인가? 과연 그렇다면 이 비전은 제대로 된 비전인가? 목표는 맞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하자 다이어트. 이건 많이 하시죠? 저도 중년이 되고 나서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절실히 지금 깨닫고 있고요. 시작하자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하자 다이어트 저뿐만 아니라 많이 결심하셨을 겁니다. 근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체중 조절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 스스로에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남진이 넌 평생 52kg 건강한 몸짱 남진이다. 이런 대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를 무엇을 때 내 몸에 이것은 과연 필요한가? 영양가 있는 음식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상식과 지식도 늘어가게 되는 것 같고 나의 신념으로 변해버리고 자연 건강관리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 자연히 이런 성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금주 시작, 이것도 많이 하죠. 네, 이런 어떤 결심을 지금부터 당장 나는 한다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적인 경험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가 금주를 했을 때, 금연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이어트를 못했을 때,
금주를 못했을 때, 금연을 못했을 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을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참아야 되는가도 적어보시고, 이 어려움을 참았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보상은 어떤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향력이 많이 떠오르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 스스로에게 만들어지면 그게 결국은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해야 돼라고 즐겁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표도 세우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반복하고 그게 결국은 파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취업 성공할 거야. 오늘부터 영어 공부 지금 당장 할 거야. 제한적인 신념은 이제는 만들지 않고 절대적인 자기 신념을 만들어 나가는 마음 먹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멘토 찾기를 하십시오. 자기보다 먼저 시작하거나 또 자기보다 성과를 만들어냈거나 한 사람을 여러분이 멘토를 찾고요. 자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줄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멘토를 찾는 게 아주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어떤 것보다 건강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멘토를 찾아보세요. 건강 생활의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변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주변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건강 멘토 찾아가서 어떤 건강 관리를 하는지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가족 생활, 주변에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 찾아가서 부부 생활의 원칙을 배우게 되고, 룰을 배우게 되고요.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미팅을 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부부 생활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면 되겠죠. 세 번째, 일과 돈, 경제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 또 멘토를 찾으시고 자기 성장과 나눔 생활의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멘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아시는 설리번과 헬렌 켈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렌 켈러 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 세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고 사회운동가, 여성운동가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는 설리반 선생님의 멘토링이 있었다는 사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도 역시 멘토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설리반 선생님 하면 헬렌 켈러를 만나서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만 다 아는데요. 이 설리반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헬렌 켈러 못지않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눈이 보이지 않았었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요. 또 그 충격으로 동생까지도 사망하게 되고 정신병원까지 설리반 선생님이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로라라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설리반에게 멘토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은 이 설리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음식조차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초콜릿 하나를 먹는 설리반을 보고 로라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아껴주고 이야기해주고 해서 설리반이 마음을 돌이켰고요. 이 선생님과 그때부터 소통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눈 수술을 하고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마쳤을 때 헬렌 켈러 선생님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설리반 선생님이 자원을 했죠. 자기가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좋은 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품을 역시 헬렌 켈러에게 나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평생을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헬렌 켈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완전히 악동 헬렌 켈러가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요. 남동생하고만 소통했다고 하잖아요. 인형을 줬더니 헬렌 켈러가 관심을 보였고요. 다을이라는 손바닥에다가 글자를 적어줬더니 헬렌 켈러가 반응을 하고 그때부터 헬렌 켈러하고 설리반 선생님은 문자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왜 그 장애인들은 보고 듣지 못하지만 그 대신 냄새라든지 이런 느낌 같은 게 굉장히 발달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헬렌 켈러의 이 표정을 보고 설리반 선생님이 소통을 하고 단어를 익힌 다음에 반복을 하면 다 익히거든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으로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헬렌 켈러를 성장시켰고요. 놀랍게도 헬렌 켈러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연설까지 하게 됐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입니다. 입술을 가지고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는 아니거든요. 19개월 때 뇌막염에 이 후유증으로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잠재적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소리를 감지하고 입술 모양대로 소리를 내게 해서 장애인이 그것을 극복을 하고 연설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대단하죠? 나에게 3일만 세상을 볼 수가 있다면 라는 그 헬렌 켈러의 시를 보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감사할 대상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것을 그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처럼 이 멘토를 찾아서 성공한 사례하면 설리반과 헬렌 켈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또 스승을 잘 만나서 전 세계를 또 정복한 사람이 있죠. 대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또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세자 시절부터 왕자 시절부터 굉장히 전투력이 센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산술부터 시작해서 철학까지 가르쳐서 오디세우스 이런 것을 읽혀가지고 그 영웅들의 이야기, 인문학적인 것까지 다 익힌 다음에 굉장히 전략과 전술을 다 갖춘 인물로 성장시킨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멘토링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중해서부터 인도까지 영토를 다 넓힌 기원전 300년 전에 인물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인물로 아주 역사적으로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사례이죠. 이처럼 멘토를 찾아서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고요.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리더로 성장한 사람들도 이 멘토의 역할로 거듭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3단계 중에 세 번째, 비전 수립하기입니다. 이 비전은 꿈과 목표, 계획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비전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요. 하루하루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 행동 자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살아 있습니다. 비전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 소프트뱅크 CEO인 손정희, 이 사람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대 때 이름을 알려야 된다. 30대에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에 큰 성부를 걸고 50대에 사업을 완성하고 60대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된다. 라고 이제 자기 비전을 19세 때부터 아주 그 청소년 때부터 미래의 비전을 다 설계를 해놓고 비전 제시를 아주 훌륭하게 한 인물로 손정희, 이분을 지금 롤 모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기업가는 300년 후를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보면 자기 비전대로 다 이루었죠. 어쩌면 자기 비전대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창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은 발돋움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앞으로 AI 세상이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세계까지 준비하는 그 플랫폼을 준비하는 CEO로도 지금 손정희 이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 수립하기가 필요하고요. 4단계는 반복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행동은 한 번만에 습관이 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습관처럼 익히게 되었고요. 이 반복을 하는 사람은 시간에 따른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 이전에 또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구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반복, 이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반복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 반복 행동이 내 운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습관을 만드는 5단계 중에서 반복 행동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차시 중에서 구상, 목표, 계획, 반복, 행동, 결과, 요 성공의 원리가 계속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구상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만들거나 요 플로 차트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고 목표도 잡고 계획도 잡고 하다 보면은 시간 관리, 인맥 관리, 목표 관리, 성과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 구상부터 목표까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보상하기. 행동 전략에서도 나왔었죠. 보상하기. 선물을 주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식사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하는 이런 자기 보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습관을 만드는 5단계.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첫 번째, 마음 먹기. 두 번째, 멘토 찾기. 세 번째, 비전 수립하기, 반복 행동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상하기. 요 5단계대로 하게 되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3차시부터 자기 구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구상의 시간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